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주제는요. 하나 올해는 다른가입니다. 이제 개막하고 나서는 하나 팬분들이 올해는 초반 고선병도 없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고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투수력이 상당히 저는 중간 개투가 작년 기아처럼 좋다고 봐요. 좋은데 문제는 솔직히 지금 타선이에요. 짜임새 있는 야구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타격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작년에는 네. 8연승 때는 고산병이라고 할 때는 터져졌잖아요. 맞습니다. 이 타격이 좀 계속 1년 내내 이렇게 막 계속 타이트한 경기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가 이번에 주말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상대가 하필 또 기아였잖아요. 이제 기아가 떨어진 건지 하나가 올라가는 건지 둘 다인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저희 답변해 주세요. 서로 이렇게 미루시지 마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아, 이거를 좀 얘기하다 보면은 어렵네요. 네,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둘 다 1, 2 선발급이 나왔어요. 선발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방망이인데 두 팀의 방망이가 지금 서로 이런 말하면 좀 그렇겠죠. 서로 누가 이겨라? 진짜 그 정도 급으로 좀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아가 물론 2패를 하고 하나가 2승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서로 네, 저는 그렇게 좋다고 보진 않고. 관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기아 타선은 아직 그 사이클이 좀 저점이다. 맞습니다. 조금 낮다라고 보여줬고 타율이 1할육 푼9리잖아요. 상대 팀이 봤을 때 하나 타선은 무섭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 팀이 봤을 때는 이 경기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건 홈런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큰 거를 칠 수 있는 느낌이 드는 선수는 노시안 정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네. 테이블 세터가 제일 아쉬워요. 네. 솔직하게. 하나는 지금 현 상태로는 좀 약하다고 봅니다. 1할 때 있는 테이블 세터인데 모든 팀이 잘 나가려면 테이블 세터가 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슷한 시각이긴 한데 하나가 이제 그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 1번 타자에 대한 이게 이슈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키움이나 KT처럼 굳이 그렇게 1번 타자가 뭐 발도 빠르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키움이나 KT는 뭐 푸이그나 강백호로 1번에 이렇게 박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치는 타자를 1, 2번에 이렇게 박으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하나는 테이블 세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선 전체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1, 2번을 자신 있게 이렇게 강백호, 로하스처럼 네. 이게 누구를 내세울 수 있겠나. 위압감 있게 네,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KT나 키움처럼 하려면 노시안 1번에 2번에 외국인 타자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지금 근데 상황은. 지금 플로리얼 선수가 기대를 네. 많이 모았었는데 그만큼 못 쳐주고 있잖아요. 네. 적응이 좀 필요한 걸까요? 저는 적응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외국인 선수가 처음 와서 잘 치는 선수는 극히 드물어요. 그 ABS 존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어느 정도는 칠 수 있다고 봐요. 최소 그래도 저는 2할 8푼 이상은 충분히 친다고 보거든요. 스윙이 너무 좋아요. 최근에 플로리올 선수가 이 적시타를 쳤을 때 그게 빗맞은 안타가 되면서 이제 적시타가 나온 걸 보고 내부에서도 아 이제 좀 뚫리겠구나. 본인이 너무 이제 기대치가 높으니까 본인이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은데 약간 변곡점이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볼을 보는 거나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판단은 절대 괜찮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김민환 PD님이 예언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메이저리그 전문가시라고 하시네요. 플로리얼 선수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르겠어요? 답변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그래도 플로리얼 선수는 저는 저점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센터에 수비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를 열받게 했던 예를 들어 오그레디나 힐리 같은 선수랑은 조금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로리얼 선수는 쉽게 말해서 좀 못 쳐도 기다려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 외야에서 안정적으로 센터 수비를 해준다 그것만으로도 일단 주전으로는 쓸 수 있거든요. 네. 플로리얼은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은 MLB에서 분명히 있었고 그거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2군에도 하주석 선수가 타격감이 지금 굉장하잖아요. 이 선수를 올리는 것도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은지 그러면. 근데 하주석 같은 유형은 스타팅이지 네. 이 백업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그거 네. 맞아요. 네. 지금 스타팅에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지명 타자를 네.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게 좀 애매할 것 같은 거죠. 저는 하주석 선수를 퓨처스에서 좀 2루 연습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유격수는 심우진이나 수비 선수가 있고 잘하기 때문에 2루를 시키면서 안치홍 선수가 지명타자가 들어갈 때 하주석 선수가 2루를 스타팅을 나가면은 오히려 공격도 극대화되고 수비도 더 안정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왜냐하면 황영무 선수가 초반에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바닥을 씻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도 2년차 징크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구는 전쟁터잖아요. 네. 그 전쟁터를 좀 벗어나게 마음의 안정을 좀 취하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주석이 2루를 보고 안치홍 선수와 번갈아 가면서 지명타자를 하면은 오히려 하나에서 방망이가 더 괜찮지 않을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또 그 밖에 좀 타선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좀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하주석 선수가 없으면 이도윤 선수 스타팅을 저는 한 번 더 생각할 것 같아요. 이도윤 선수 2루가 되거든요. 아마 이도윤의 김태현 선수의 테이블 세터도 괜찮고 아니면 플로리얼 선수를 좀 올리고 타선을 조금 올려서 노시안 선수를 3번으로 좀 넣고 최은성이나 안치홍을 4번으로 넣는 그런 타선도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네. 노시환 선수가 최근엔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노시환 선수가 조금 안 좋아도 타석에 나오면 그 위압감이란 게 있어요. 쉽게 못 들어갑니다. 노시환 쉽게 들어가면 넘어갑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4번보다는 오히려 3번 적극 좀 추천을 하고 있죠, 저는. 근데 또 우리 키움 얘기 계속했는데 여기서 또 외국인 타자 2명 쓰면서 지금 타선에 불이 붙었잖아요. 한화는 선발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외국인 선수를 타자를 2명 쓰는 거는 좀 어떨까요? 와, 리스크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진짜요? 키움이란 팀이니까 가능했던 용타 2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는 투수 노릇이기 때문에 선발 투수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타자 용병 2명은 쓰기 쉽지 않고요. 저기 동의하는 같은, 게요. 사실 하나는 지금 포스트 시즌을 노리는 팀이에요. 아. 그거보다 이제 더 큰 꿈도 갖고 있는 팀이고 지금 현재 잘 풀리고 있는 외국인 투수를 이렇게 푼다? 그리고 요거는 좀 선택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장님 입장은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오. 네. 가을 야구 가기에는 저는 한화 상황이면요. 사실 유현진 선수가 거의 지금 외국인 투수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폰세, 있으니까. 뭐 유현진, 검상백, 문동주, 네. 조동욱 이렇게 요렇게. 나중에 김민호도 돌아오고 맞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저는 지금 하나 타선이 약한 게 그러니까 외국인 타자 티오를 그러니까 센터라인 그 수비 네, 포지션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건데 플로리어 두고 뭐 일루나 왜 코너 외야를 파워 히터를 두면은 다른 야구가 되는 거죠. 네. 단장님 의견에 더해서 저는 하나야말로 외국인 타자 2명 쓰기에 가장 최적화된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인 타자 2명 쓰면 결국 선발 한 자리가 이게 구멍이 나는데 그럼 거기에 또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느냐. 그거 맞는 말이긴 한데 작년 하나가 그랬거든요. 뭐 조동욱, 황준서, 뭐 이태양 뭐 이런 선수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5선발을 했는데 그러고도 거의 시즌 막판까지 5강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네. 심우준 영입됐죠. 엄상백 영입됐죠. 그러니까 작년 그 전력으로도 5강 싸움을 했는데 이 선수들 작년에 있었으면 저는 5강 무조건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팀은 훨씬 더 세졌는데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서 얘기할 게 문동주 선수가 확실히 부상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투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문동주 선수가 부상이고 외국인 투수가 하면 없다고 그러면 3선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선수 2명이 맞는 거고 타자는 아쉽겠지만 트레이드로 또 네. 제한이 있네요. 네, 트레이드로 좀 해갖고 좀 뭔가 다른 순환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하나 트레이드가 어려운 게요. 네. 그러니까 하나가 고만고만한 선수가 많아요. 내야든 외야든. 그런데 이 선수보다 뛰어넘는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빅딜급이라는 거죠. 아, 맞습니다. 그리고 출혈이 너무 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원하는 외야수는 그 팀의 주전급입니다. 네. 5번 내에 들어간 맞아요. 외야수예요. 그러면 그 팀에서 어떻게 요구하겠어요? 좋은 좋은 뿌리를 네. 2개를 뽑아줘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 뽑는 게 아니고. 사실 네. 하나가 표면적으로는 가을 야구가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 내부 안에 시선을 보면요. 우승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왜? 지금 이렇게 좋을 때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좋은 전력이 유지될 수 있냐? 특히 투수진 같은 경우. 불펜에서도 또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주현상 선수가 말소가 됐고 이제 김서현 선수가 마무리를 당분간 맡게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주현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빨리 내렸잖아요. 네, 빨리 내요. 사실 요 몇 경기만 안 좋은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안 좋은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거고 내부에서는 이제 작년에 좀 많이 던진 그게 좀 네. 데미지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김서현 선수 마무리가 조금 궁여지책 같아요. 이 선수가 지금 마무리를 하기에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위험 요소라는 거죠. 주현상을 빨리 내린 상황에서 그 김서현을 했는데 김서현마저 흔들려 버리면 이게 조금 카오스 상태가 올 수 있는 거죠. 불펜. 아, 일단 주현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편안하게 리프레시를 좀 하고 와라. 그리고 마무리 경력이 그렇게 많은 선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난해 도미네이트한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서 구위가 좋은 투수가 대체하는 게 맞다라고 내부적인 판단을 내려서 김경문 감독이 김서현 선수를 맡긴 것 같고 주현상 선수가 2군에 내려가는 기간은 상당히 적을 것 같아요. 리프레시를 하면 바로 올린다고 하니까 한두 경기 정도 체크포인트 부분만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하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돌아오면 다시 주현상 선수가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마무리로 다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서현 선수를 마무리로 공인을 해버렸고요. 네. 김경문 감독 스타일 자체가 한번 이렇게 믿음을 주면 일단 한번 끝까지 좀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진짜 큰 변수가 있지 않나라면 좀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포수 출신이시잖아요. 네. 또 포수들은 투수 보는 눈이 조금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서현 선수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김서현 선수의 슬라이더를 진짜 높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호신과 똑같이 날아오는 그 궤적이 슬라이더가 타자들이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김서현 선수가 마무리를 지금 팀 사정상 맡고 어쩔 수 없이 맡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김서현 선수가 맡아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서현 선수의 물론 고질적인 볼넷이나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거 빼고는 아마도 김서현 선수가 지금부터 마무리를 조금씩 경험한다고 하면은 향후 한 1, 2년 안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 게 이제 한화가 가을 야구 가냐 마냐 어느 정도까지를 노리고 있느냐 이게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느 정도 보시는지 이거 피해갈 수 없거든요.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먼저 얘기했어요. 하나 저는 5강 갈 것 같은데요. 5강 갈 것 같다. 네. 근데 지금 하나가 8경기에서 3승 했거든요. 근데 팀 타율이 1할 6푼대예요. 사실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못했는데도 8번에서 3번을 이겼어? 그러면 타자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5할 이상을 할 수 있겠네? 저는 오히려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거든요. 이 정도인데도 이 정도면 간다. 네, 근데 사실 팀 타율 1할 6푼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되는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는 하나는 더 많이 이길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위원님 차례예요. 저는 간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하나는 5강 무조건 간다고 했고 최은성 선수가 얘기하듯이 3위 안에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국내에서 5선발을 만들 수 있는 구단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문동주 선수가 5선발이에요. 저는 3위 안에 들 것 같고요. 근데 타격이 좀 문제긴 해요. 지금 타격이 좀 문제긴 한데 타격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저점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올라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연승을 좀 타고 하나가 상강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 새로운 홈구장에서 반등의 기미를 보여준 한화 과연 어떻게 될지 끝까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